2025년 마지막 주 토픽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비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살포 기록, 여기서 이제 살포라고 했는데요. 영어로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이죠. 꼭 이거를 살포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료 사용에 대해서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모든 비료 그리고 성장 촉진제에 대해서는 최신 기록을 유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어떤 필지에 인풋, 그러니까 어떤 자재를 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할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필지에다가 사용했는가, 그 다음에 날짜가 언젠가, 사용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사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그 비료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GAP에서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통해서 관리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매트릭스라는 말, 일람표 혹은 현황표라는 내용이 몇 차례 좀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관리할 때에는 관리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관리 계획서에 따라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결과 확인,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각 항목들의 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람표, 이걸 이제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요. 글로벌 기업에서는 매우 많은 부분에서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에서도 나왔었고, 생물 다양성에서도 나왔었고, 폐기물에서도 나왔었죠. 일람표로 관리하기. 자, 비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료를 어느 필지에 어느 양만큼을 사용하겠다라는 일람표가 있어야 하고, 이 일람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황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비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품 안전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관하라. 자, 이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수확한 작물과 비료를 한 공간에 가까운 곳에 함께 두는 방법입니다. 리스크가 높아지죠. 자, 이런 방법을 회피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환경 오염을 피하는 방법으로,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비료를 보관하는데 이게 이제 포장지가 훼손되면은 이게 쓸려 내려간다거나 혹은 제대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비가 왔을 때 이것이 쓸려 내려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염이 발생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피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기질 비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도 역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위험 평가가 요구됩니다. 자, 무기질 비료에서는 영양 성분과 사용량,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양분 기준에 맞게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는가 하면, 유기질 비료는 안전성,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시겠는데요.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화학 비료가 나쁘고 유기질 비료는 좋은 거다, 이런 인식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유기질 비료도 유기질 비료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숙되지 않은 퇴비는 오염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균이 거기에 이제 존재할 수가 있겠죠. 혹은 기생충 알이라든지 혹은 이제 잡초의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재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밖에 2차적인 투입, 그러니까 제초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 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부숙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부숙시키는 방법. 그러면은 유기질 비료에 의한 오염이 낮아지겠죠.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유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박은 부숙되지 않은 상태의 유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필지에 사용한다. 특히 유기농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기농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숙되지 않은 채로 사용하기 때문에 투입 후에 습기를 맞이하면 이것들이 이제 부패가 이루어지면서 병원균이 발현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유박을 쓰실 때 퇴비로 만들어서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유기질 비료를 사용할 때에 수확일과 그 갭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수확 날짜, 수확을 앞둔 날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날짜로부터 유기질 비료 사용한 날짜와의 인터벌, 간격이, 시간적 간격이 길수록 더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축의 생똥을 쓴다. 이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유기농 친환경에서는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완전 부숙된 퇴비를 써야 되니까요. 유박 빼고는요. 자, 그런데 가축의 생분뇨, 생똥을 갖다가 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농업에서는 그렇게 금지되거나 이것이 기준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GAP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수확 날짜와의 간격으로 그 안전성 관리를 합니다. 글로벌 갭에서는 대표적으로 수확 날짜로부터 60일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작물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재배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정식이나 파종 전에 사용했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60일을 충분히 지난 다음에 수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엽채류 어떡하죠? 상추라든지 혹은 배추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60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으로 파종 이후에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수확 날짜와 계산해서 60일 이전에 쓸 수 없는데 엽채류의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하는 기간 그 이전에 파종을 하더라도 혹은 정식을 하더라도 60일 초과하더라도 이 엽채류인 경우에는 반드시 파종 또는 정식 후에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특히 생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분. 자, 사람의 똥을 양분으로 쓸 수 있느냐 금지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뭐 자원인데 혹은 뭐 순환을 만드는 어떤 양분의 순환을 만드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을 가진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분에는 매우 많은 유해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인분 유래의 어떤 물질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농업에서는요. 자, 다음 영양 성분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비료에 대해서는 이거는 유기질, 무기질 막론하고요. 사용한 비료에 대해서는 영양 성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질소를 사용했을까라는 부분들이 계산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토양 관리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잉 양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냐면은 작물 그 자체의 건강의 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비만에 걸리는 것과 같이 작물이 건강이 약화되죠. 그러면 더 많은 약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또 하나는 온실가스 계산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양분의 영양 성분의 그 수치화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이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는요, 또 한 가지가 요구됩니다. 유해 성분, 특히 중금속 등에 대하여 안전 기준치에 적합하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우리 그 비료 관리법에 따라서 비료 공정 규격에 맞춘 등록된 비료들은 이거는 이제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등록된 비료들은 이런 유해 물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등록번호가 있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한다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집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유기질 비료, 특히 퇴비 같은 거, 이건 사실 권장할 부분이죠. 환경 보존이나 우리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서는 상당히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글로벌 갭에서는 이런 유해 성분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퇴비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구매한 무기질 비료,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료에 관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